오늘의 부동산 일일 동향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막히고 대출은 조여지고 세금 부담은 커지는데 전세와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거래, 세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며 대출이 제한됐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매입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매매시장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기준으로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 전후 전세 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누적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울은 1.38%포인트 더 오른 수치입니다. 전세 매물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6,512건에서 올해 16,240건으로 38.8%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5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연초 대비 3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가 부족해지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기준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 주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둘째,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 41,455건 중 월세 계약은 22,272건으로 53.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3%였던 것과 비교하면 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월세 상승은 강남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북구였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신규 월세 계약 평균 월세는 지난해 73만원에서 올해 99만원으로 35.6% 올랐습니다. 사실상 평균 월세 100만원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용산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월세가 3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신규 월세 계약 평균 월세는 313만원으로 지난해 244만원보다 28.3% 상승했습니다. 한남동 재개발 이주 수요와 고가 주거지의 월세 전환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시장보다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 매수 전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현재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은 편입니다. 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 전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전세가율이 이미 60%를 넘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66.7%, 68.5% 수준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 전체가 아니라 강북권,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키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혜택이 사실상 유지되는 구조가 시장 왜곡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과 2018년에 등록된 임대주택들의 의무 임대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유예 기한을 두고 중과 배제를 종료할 경우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도 큽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전세시장 공급의 한 축이었습니다. 매각을 유도하면 매매 매물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전세를 낀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갭투자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세제와 거래 규제를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잠길 가능성, 전세 공급 감소, 월세 상승, 신규 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문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발표 100일이 지난 현재 핵심 사업 상당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7,158가구로 지난해보다 26.9% 줄고 내년에는 17,197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4% 감소했습니다. 규제는 즉시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차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 하나만 봐서는 읽기 어렵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상승, 세금 부담, 대출 규제, 공급 지연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 불안이 길어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정부가 단기 매물 유도와 장기 공급 확대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유도하더라도 전월세 공급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이라면 서민 주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과 유통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